뭐야, 벌써 녹음 시작했어? 아, 이거 광고야. 무슨 광고? 아, 요즘 독서계에 완전 대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프로그램 비밀 독서단. 아이고,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광고하는 거야? 아니, 사람들이 우리가 책 프로그램 진행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여. 우리라도 나서서 광고해야지. 그래, 우리 책 엄청 읽어서 아예 독서 분야 요쪽도 접수하자. 아이, 그건 접수한다고 접수되는 게 아니고. 비밀 독서단 저 이동진도 함께합니다. 대박! 매주 화요일 4시, 11시에 OTVN에서 확 바뀐 비밀 독서단을 만나보세요. 근데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모르지. 호텔 뷔페는 특별한 날에만 가죠. 자주 가긴 비싸잖아요. 호텔 뷔페를 싸고 쉽게 즐기는 스마트한 방법. 아직도 모르세요? 데일리 호텔 앱에서 예약하면 특급 호텔 뷔페를 최대 70%까지 할인받을 수 있어요. 남들 한 번 갈 돈으로 우린 3번이나 갈 수 있으니 정말 대박이죠? 호텔 예약은 물론 호텔 뷔페 예약까지 빠르고 똑똑하게. 데일리 호텔 앱.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94회 꿀벌의 민주주의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드디어 2주년 특집 지대 어워드를 하고 싶었는데 깡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걸 할 때냐. 당장 뒤엎어라.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정치하시겠다 네. 하셔가지고 죽장으로 막 들고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뭘 하라고 하시니까 까라면 까야죠. 제가 오늘은 죽창 대신 들 수 있는 걸 가져왔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정치에 대한 얘기도 좀 진행해보자. 그래서 깡쌤께서 그걸 좀 준비하셨고, 그러면은 2주년 특집은 안 하느냐? 2주년 특집 안 합니다. 안 하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100회 특집이 또 있어요. 이거를 뭐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야. 기념일 좀 챙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기념일이 중요해. 아니, 저는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념일 챙기거나 이런 걸 전혀 안 해봐서.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네. 중요하죠. 2주년이 뭐 중요해. 100회면 중요하지. 100회가 뭐가 중요해. 장난이다. 네네. 그래도 어쨌든 100회 특집 때 2주년 때 하려고 했던 것들, 그다음에 좀 재밌게 준비해가지고 100회 특집 때 하고 네. 오늘은 시적절하게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경청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꿀벌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요. 근데 뭘 하시는 건가요? 제목이 이상하던데? 꿀벌의 민주주의라고 이제 꿀벌의 민주주의.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분들은 혹시 뭐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바람직한 모델을 꿀벌에 비유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지? 풀뿌리 민주주의. 그런 거죠. 꿀벌의 민주주의. 예. 열심히 노동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희생하고. 근데 제가 지난번 말을 방송하지 않았습니다. 말편 예. 아, 맞아요. 방송하면서 출퇴근 특집 말. 사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그 생명체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그 각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 구조라든가 어떤 행동 패턴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경이롭고 네네. 얼마나 위대한지 처음 깨달았거든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사실은 방송 준비하면서 좀 많이 우울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지금 선거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며칠 남았죠? 예, 오늘이 4월 4일이니까 네. 이제 4월 9일? 13일. 10일? 야, 이 바보야. 9일 남은 건가요? 9일 남아서? 예, 4월 13일이 선거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사실 저는 뭐 시작도 하기 전에 김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원래 네. 이번 선거에서는 사실 여당한테 불리한 이슈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한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 국민총생산이 마이너스가 났을 거예요. 환율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뭐 네.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청년 실업률이 뭐 역대 최고에서 거의 15%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아마 취준생이나 알바로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까지 숫자가 합쳐진다면
거의 제 생각에는 최소 30%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실질적으로는 예, 25에서 30% 이상 나오지 않을까. 청년들의 실업률이. 체감하는 거는 그렇게 느꼈죠. 그렇죠. 거의 절반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은. 거의 망한 나라 수준이죠. 이 정도면. 청년 실업률이 20% 30%가 넘어가는 거는 거의 흔히 네. 국가 부도 났다 했을 때 옛날에 스페인, 뭐 아, 그리스 좀 이런 나라들이 과한 평가 같기도 한데. 이 정도 실업률 아, 거의 네네. 보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때는 그 청년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차를 불태웠죠. 아, 예. 녹차 이런 것들. 녹차 캠프파이어. 홍차 네, 아니었나요? 거기에 이제 뭐 작년이었나요? 메르스도 있었고요. 네네. 뭐 국정교과서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다 이슈 다 없어졌어. 다 없어져서 그러니까 요래도 이제 그 뭡니까 테러 방지법 때문에 사실 맞아. 반대 여론이 높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여당이 좀 불리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은 희희낙낙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대로만 그대로 가면 그냥 선거 치르는 순간 최소 160석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갑자기 이제 국방 강화를 하면서 그죠? 예.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은 층 현실적이라는 투표율이 조금만 아마 낮아지면 거의 180석에서 뭐 이럴 리는 없겠지만 거의 개헌선에 육박한 200석 가까이 도달하지 않을까까지도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시무룩하시군요. 예, 그래서 이번 선거가 사실 굉장히 환상적인 구도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작년 한 겨울부터. 그래요? 예, 그래서 이 환상적인 아름다운 구도를 만들어낸 것이 딱 한 분이신데, 아, 예, 그 한 분께서 아. 한때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어떤 정신적 멘토였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분이 이런 아름다운 구도를 만들어낸 게 참 아이러니 같습니다. 야권 분열 예.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곱게 고운 말로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슬아슬해가지고 내가. 예. 근데 이거 예. 뭐 할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지만 항상 동일한 패턴이잖아. 항상 여권 예, 역사가 항상 반복되는 것 같아요. 여당에 불리하지 않은 이슈가 터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네. 야권이 분열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이 여당이 분열했을 때 야당이 사실은 집권할 수 그쵸. 있었죠. 사실 그 이유도 불멸의 그분, 불멸의 피닉스. 어쨌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네. 너무 많은 좋은 정치 팟캐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저희도 그걸 들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안들은 그런 예. 걸 청취하시면 되겠다. 예, 현실 정치는 저희가 사실은 많이 배워야 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예, 공부해야 되는 입장인 거고. 그래서 오늘 해주실 거는 뭡니까? 예, 그래서 선거도 있고 원래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돼서 우울한 마음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어떤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아, 네. 이걸 찾기 위해서 도서관 가서 꽤 많이 책들을 뒤져봤는데 책을 찾다가 굉장히 놀라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름하여 꿀벌의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인간 정치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인간에서는 어떻게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 차라리 꿀벌들한테 민주주의를 가르치자. 그렇습니다. 장난 아니다. 아, 민주주의를 가르치자가 아니라 이미 하고 있어요. 꿀벌들이? 꿀벌들이. 그 저희가 아는 그 꿀벌 맞죠? 비. 그죠? 네, 허니비. 허니비. 예, 윙 하고 날아다니는 꿀벌들의 어떤 민주주의에서 우리 어떤 현실 정치의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잠깐만.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한데? 말이랑 느낌이 출퇴근은 말로 하자. 민주주의는 꿀벌한테 배우자. 출퇴근 특집 말 그게 잘 차라리 터지면서 꿀벌들을 우리 어떤 그 국회의원 후보로 내세우자. 꿀벌들을. 아, 미쳤구만. 아무 얘기를 막 그래서 하고. 제가 한 구절을 인용을 해드릴게요. 네. 만약에 신께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구현한 생명체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 생명체는 바로 꿀벌이니라. 지난번 출퇴근 특집 말에서도 이 비슷한 어떤 인용구에서 누가 아, 맞죠? 맞다, 신이 맞다. 내려오셔서 가장 지금 완벽한. 탈 것을 찾는다는 말일 것이다. 야, 이거 선생님, 자기가 자기 만드는 것 같은데? 자기 패턴을 어떻게 알았어요? 만들었어. 이거 제가 한 그런 책에 말입니다. 써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아, 복제. 그래요? 지금 제가 한 말입니다. 진짜로? 그렇구나. 셀프 인용. 아이, 장난 아니구만. 그래서 이 뭐든지 신이 꿀벌이라는 말했대. 어떤 생명체의 의사결정 과정이죠. 집단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주도 면밀하게 관찰해본 결과 거기에 놀라운 어떤 경이로운 아름다움이 위대함이 숨어져 있다. 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이거 그거 아닙니까? 그 베이컨이 얘기했었던 종족의 우상. 의인화하는 거. 꽃이 웃는다. 태양이 노래한다. 이런 것처럼. 종족의 우상 아닙니까? 이거? 아, 사실 꿀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데 우리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런 거 아닌가? 아, 민주주의가 어딨어, 걔네한테.
그러면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슬슬 진행을 하실 텐데 어떤 예. 최 사장님의 의심은 계속 한 구석에 남겨놓고 가도록 합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개소리인가? 네,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얘기인가? 그래서 꿀벌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표지, 걔도 귀엽습니까 표지가? 이거는 예, 표지가 보시면 이제 귀엽진 않네. 아, 징그럽죠, 책이 그렇죠? 있네. 예. 꿀벌의 민주주의라는 책이. 데이빗 실리라는 그 유명한 데이빗 실리죠. 실리? 예, 실리. 네네. 라는 유명한 이제 곤충학자입니다.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축적된 어떤 꿀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를 한마디로 집대성한 그런 책이고요. 꿀벌의 의사결정 과정을 그렇습니다. 연구하신 분이에요. 예. 그래서 구체적인 실험 사례라든가 꿀벌 연구를 위한 준비 과정들이 되게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지난번 말보다 훨씬 더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오, 예, 그래요. 그러니까 평생을 1970년대부터 평생을 꿀벌 연구에 헌신하신 학자분이세요. 예, 그래서 그분의 어떤 살아있는 고민과 그 꿀벌을 연구하기 위해서 채집하고 꿀벌을 이렇게 실험용으로 쓰기 위해서 막 배에 페인트를 찍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인터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고 꿀벌 있냐, 요즘에. 붙잡아서 이제 인터뷰도 하죠.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그 곤충 행동 연구에 굉장히 걸작으로 평가받는 책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핵심은 뭐냐면 한 무리의 꿀벌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서 민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밌어요. 심지어 그 꿀벌들이 보통 개미랑 다르게 이제 그러니까 무리가 커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여왕벌을 만들어내잖아요. 개미 같은 경우에 새로운 여왕 개미가 생겨나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여왕이 생겨나잖아요. 보통 이제 알을 낳는. 예. 근데 개미 같은 경우에는 여왕 개미가 만들어지면은 다른 데를 찾아가요. 새로 낳은 애가, 새끼가, 어린애가. 다시 해주면은 여왕이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여왕 개미가 있고 네. 이제 분봉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이제 예. 다른 데로 가야 될 때가 이제 됐어. 무리가 너무 커져가지고 분봉이 뭔데? 분가를 해야 될 때가 나누는 됐을 거. 때, 아, 네. 그때 새로 여왕 개미가 되는 애가 다른 집을 찾아가요. 자기 집을.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가 되면 이제 또 새로운 여왕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왕 개미의 경우에는 자기네가 다른 데로 가는데, 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양보를 해요. 양보?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았어. 그래서 이제 얘가 왕이 될 거야. 네네. 그러면 내가 다른 데로 간다고. 이 집을 얘를 주고 물려주고. 선양하는 거예요. 아, 개미는 왕자가 떠나는데 딴 데 나가서 딴 데를 개척하는 거. 그게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벌은 왕자를 남기고 왕이 떠나간다. 그쵸.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벌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알기로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게 그거지 뭐. 그런가? 어. 꿀벌이라고 하는 애들이랑 개미랑 군집을 이루는 것도 비슷하고 어떤 집단 지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비슷하면서도 이제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최 사장님은 너무 초현실적인 거에 신비에 끌려 있다 보니까 이런 자연 세계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인간적인 거 아니면 어떤 시적인 거 아니면 뭐 동물들 다 그게 그거예요. 예. 말이나 뭐. 어쨌든 돼지나. 꿀벌은 흔히 자주 보셨을 거고요. 현재로도 약 2천억 마리의 그 꿀벌들이 양봉 농가에서 무럭무럭 자라면서 2천억? 예, 꿀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꿀을 아주 좋아합니다. 꿀만 먹고도 한 3년은 살 수 있습니다. 진짜로? 네, 계속 빨 수 있습니다. 꿀을. 쪽쪽쪽. 아, 그렇군요. 잠깐만. 그 꿀은 비유적인 표현입니까? 아니면은 꿀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진짜로 단거 중에 꿀을 좋아해요? 진짜로 좋아해요. 오. 아, 꿀을 좋아하는 사람이 뭐 있구나. 없어서 못 먹긴 하고 비싸잖아요. 또 한 단지 살려면 한 5만 원씩 하니까 아, 꿀만 그냥 드세요? 어디 섞어 듣거나 뭐 주스 이런 데 섞어 드시는 숟가락만 있으면 됩니다. 아, 예. 오, 신기하다. 그런 꿀 상품 많이 팔잖아요. 근데 먹고 싶은데 이제 그 건강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잘 참죠. 꿀을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예요? 단 거여서? 단 거니까 단 안 좋지 똑같아요. 않을까요? 예. 똑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눈앞에 꿀이 있으면 하여튼 계속 흡입한다. 옛날부터 막 오. 있었던 10년, 20년 된 꿀 어디 집에 찾아보면 있을 때 그거 다 드려야겠네요. 아, 그래요? 꿀은 안 썩거든요. 나도 그 얘기 들었어요. 100년이 지나도 안 썩어요. 아, 진짜? 겉부분에만 살짝 어쩌면 이제 언제 그러니까 수분이 좀 차로 나오네요. 한번 갈게요. 진짜 해야겠다. 꿀 모으러. 어디 예. 있을까? 아, 꿀 좋아하시는구나. 꿀은 안 상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단 꿀이 어떤 거냐면 벌이라고 하는 애들이 꿀이 뭔지 궁금했어. 벌이라고 하는 애들이 얘네들이 영양분으로 삼고 있는 게 꽃에 있는 거거든요. 식물의 진화 과정을 보면은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거 꼭 순서대로는 아닌데 풍매화가 있고 우리가 충매화가 있고 뭐 수매화가 있다 이런 거 들어갔었잖아요. 뭐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종자식물의 경우에는 꽃이 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잖아요. 꽃이 네네. 사실 이제 생식기관이죠. 그쵸. 식물에서는. 식물의 생식기관인데 그래서 이제 수술에 있는 그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암술머리에 붙으면 이제 수정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 수분이라고 얘기하죠. 거기까지는 수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바람의 힘을 빌리는 것이 있고 곤충의 힘을 빌리는 게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풍매와 충매와 바람의 힘을 빌리는 건 그냥 꽃가루가 날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 막 민들레? 송화가루 말리고 하는 것처럼 아니요. 민들레는 이미 종자가 만들어진 게 바람에 날리는 거고 송화가루. 송화가루 같은 것들이 날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곤충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해요. 왜냐면 그냥 모든 공간으로 바람에 날려 보내는 것보다 그렇게 날리지 않고 소중하게 약간만 가지고 있는데 곤충들이 와서 그거를 가져다 날라주니까. 그쵸. 몸에 막 묻는 거죠. 그렇죠. 몸에 묻히는 거죠. 그럼 그걸 위해서 곤충을 유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색깔도 예쁘게 진화를 하게 됐고 또 이제 달콤한 꿀 같은 거 그런 걸 가지고 있게 이제 진화를 한 거예요. 그럼 저 같은 곤충들이 막 달려와서 꿀을 빠는 거죠. 그거 이제 벌들이 와서 그 꽃가루와 꿀 성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고 그걸 이제 토해내는 과정에서 이 벌의 내부에 몸속에서 약간의 효소가 들어있어서 그걸 좀 분해를 시켜요. 설탕 같은 것들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꿀은 그냥 설탕을 분해한 거예요, 사실. 분해해 놓은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과당이랑 포도당 같은 거 좀 섞여 있는데 과당의 비율이 좀 높은 그래서 달달하게. 그러면 꽃 안에 진짜 꿀이 들어있는 건 아니네. 있죠. 있는 애들도 있고 꿀의 형태는 아닌데 그거를 이제 얘가 저장하는 형태에서 이제 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꿀은 벌이 먹고 토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일부 소화시킨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조금만 먹어요. 그냥 먹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흔히 꿀벌 하면은 육각형의 그 벌집이 생각나시죠? 네네. 예, 그리고 그 벌집은 사실 그 밀랍이라고 해서 꿀벌의 몸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소량씩 분비가 되는데 똥이요? 예, 똥이라고 똥은 하긴 좀 아니고 애매해요. 분비관이 있어요. 그 밀랍으로 육각형의 아주 안정적인 구도로 집을 만들고 그 틈틈이 이제 뭐 새끼를 채워놓는다거나 이제 방이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아니면 꿀을 부어놔가지고 거기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죠. 저장 창고입니다. 육각형도 되게 사실 신기해요. 보면은 벌집을 보면 육각형 모양으로 돼 있는 게 되게 인공적으로 보일 정도잖아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인공적이지 물론. 근데 자연계에서 육각형이 되게 흔하거든요.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주상절리도 육각형 모양으로 쪼개지고 그때 토성 같은 경우에 맞아요. 그렇죠. 위에 육각형 모양으로 태풍이 있었어. 그러시고 되게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꿀벌의 집 모양 어떤 그 육각형 모양 만들어 놓은 게 충격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고 견딜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골판지 같은 거에 적용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육각형을 만드는 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생물이 그걸 육각형으로 조직할 수 있는 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얘네가 원을 만드는 거래요. 맞아요. 네, 원을 만들어요. 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방을 붙이다 보니까 이게 늘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육각형이 된다. 가장 하더라고요. 안정한 형태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육각형이 되는 그렇다고 거죠. 하더라고. 만든 지 얼마 안 되는 벌집은 그냥 좀 동글동글한 형태로. 실제로? 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육각형.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중요한 설명들을 지금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꿀을 빨아서 식물에서 꿀을 빨아 올려서 자기가 이제 저장해 놓고 있다가 벌집에 가서 쟁여 놓는 역할, 그리고 꽃가루들을 몸에 묻히고 다녀요. 그래서 벌의 주식 중에 하나가 꽃가루입니다. 꿀을 그래서 꿀도 먹고 꽃가루도 꿀도 먹고 꽃가루도 먹는데 벌 같은 경우에 몸에 솜털이 굉장히 뽀송뽀송 나 있어요. 귀여워요. 네. 근데 그 솜털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꽃에 들어갔을 때 가루가 막 묻는 거죠. 예, 그럼 그 가루를 묻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또 아차하면 사고 쳐서 아이가 임신되기도 하는 거고요. 꽃이 아니에요. 꽃끼리 꽃이 수정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집에 가서 맛있게 나눠 먹는 거죠. 네. 어쨌든 그 꿀벌에 대해서 사실 학문적인 연구를 한 굉장히 유명한 거의 태초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학자가 한 분 있습니다. 아주 파브르. 파브르도 연구를 했겠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유일하게 알고 있는 파브르. 독일의 이제 뮌헨 대학교에 그 동물학 교수였던 카를 폰 프리슈라는 분이 계십니다. 프리슈 교수? 예, 아는 척까지만. 어떻게 알았죠? 처음 들었어요. 1944년경에 이제 꿀벌이 춤을 추면서 의사소통하는 과정을 발견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이를 찾으러 나간 벌들이 어디 뭐 맛있는
그 맛있어 보이는 꽃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걸 발견하고 나면 다시 무리로 돌아옵니다. 네. 그 들어와서 그 위치가 어딘지를 갖다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카톡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춤을 통해서 표현을 하더라. 이걸 발견을 하신 거죠. 나 그게 저희 배웠었어요. 근데 진짠가 항상 의심스러웠어요. 팔자춤이라고요. 흔히 말하는 뭐 팔자춤, 뭐 영어로는 웨글 댄스 뭐 이러던데. 그래서 이 과정을 뭐 명확하게 규명하면서 사실은 1973년인가 그쯤에 노벨상까지 수상을 하세요. 아, 진짜. 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였는데 이 전체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춤이라는 게 꿀벌의 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복도에서 보여주셨던 그 제가 춤입니까? 살짝 보여드렸죠. 네, 엘리베이터 1, 2, 앞에서. 3, 네네. 턴하고 뭐 이런 거. 차차 이러고. 네네네. 자, 그래서 그 큰 무도회장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네. 눈을 감고. 그리고 그 무도회장의 바닥이 육각형 어떤 그 블록 같은 게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세요. 무늬가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 꿀벌이 춤을 추는 게 이 공중에서 춘다기보다는 그 벌집 위에 올라와서 그 벌집에서 다른 동료들이 우글우글 거리고 있는데 그 틈에서 자기 혼자 막 춤을 추고 있어요. 아, 그런 거야. 예. 하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육각형의 그 벌집 구조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 위에서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춤 동작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데요. 제가 이제 그 예를 들기 위해서 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정면을 바라보시고 시선을 앞으로 고정하시고 어깨는 좀 힘을 빼셔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엉덩이를 살짝 뒤로 뺀 다음에 그다음에 1, 2, 3 하면서 세 발짝 3스텝 정도를 앞으로 나가십니다. 오, 예.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예. 이 춤 동작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엉덩이를 살짝 실룩실룩 골반과 엉덩이를 흔들어줘야 돼요. 아, 그래요? 잠깐만. 지금 진짜예요? 진짜야? 벌이 진짜요. 그렇게 예, 한다는 걸 벌이 얘기하는 모른다고 거죠? 막말하는 막말하는 것 같아. 골반을 이렇게 실룩실룩하면서 아니, 걔 골반이 없잖아. 예, 상상하고 있는 게 더 웃겨. 엉덩이, 머리 가슴 배. 예, 배를 이제 실룩실룩하면서 앞으로 몇 발자국 나가는 거죠. 이때 주의할 게 엉덩이를 좀 이제 그냥 웨이브 정도가 아니라 좀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파닥파닥. 예, 초당 한 20에서 30Hz 정도로 굉장히 부르르 떨면서 소리가 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가신 다음에 이제 턴을 하셔야 돼요. 한 3스텝 정도 나가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먼저 한 바퀴 쫙 돕니다. 네. 그래서 턴 하셔서 다시 1, 2, 3, 4 해서 원위치로 복귀하세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나갈 때는 또 엉덩이를 부르르 떠셔야 돼요. 다시 처음에 정면을 보고서. 그렇죠. 정면을 보고 엉덩이를 부르르 떨면서 하나, 둘, 셋 간 다음에 엉덩이를 계속 떨면 힘드니까 잠깐 멈추시고 네. 다시 이번에 왼쪽으로 돕니다. 그때는 엉덩이 안 흔들어요? 예. 그래서 턴할 때는 엉덩이를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예. 턴할 때는 엉덩이를 떨면 안 되고 네. 직선으로 앞으로 나갈 때만 엉덩이를 부르르 떠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턴하든 왼쪽으로 그렇습니다. 턴하든 턴할 때는 엉덩이를 떨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범 하겠습니다. 김노인부터 한번 해보시죠. 1, 2, 3. 어이, 잘한다. 1, 2, 3. 골반을 아주 그냥 60Hz인데. 예. 알겠습니다. 무의미하다. 이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얻는 건 뭐가 있나요? 이게 이 숫자 8자처럼 생겨가지고 큰 그림을 보면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턴해서 중간으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앞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턴해서 다시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숫자 8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팔자춤이라고 한국어로 이제 번역이 되더라고요. 덕실이가 잘하겠네. 예. 골반 하면 덕실이 아닙니까? 신기하네, 근데. 예. 근데 이 이제 프리슈라는 교수가 이 춤의 의미를 갖다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꿀벌의 춤이 사실은 먹이의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부르르 떨면서 앞으로 직선으로 걷는 그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동작을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에 따라서 거리를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초 정도 앞으로 가는 게 아마 1km 정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 같다. 라고 진짜 정교하네.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꿀벌이 앞으로 막 나가는 그 엉덩이를 부르르 떨면서 나가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엉덩이를 떨면서 나가는 방향. 네, 방향. 그러니까 그 방향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아까 육각형의 벌집 위에서 이 친구가 벌이 춤을 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대략적인 그 각도가 육각형의 한 축과의 각도가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만큼 벌어진 각도가 사실은
뭡니까 먹이가 있는 방향을 진짜? 지시한다고 합니다. 꿀이 많은 대박. 곳. 예를 들어서 벌집 표면에 세로축을 중심으로 엉덩이 춤의 그 직선 각도가 한 30도 정도 벌어져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날아가면 꿀벌이 어느 정도의 있다. 거리감이 있다. 예. 대박. 그래서 이 춤만 가지고도 정확하게 먹이 위치를 파악하더라는 거고 뭐 복잡하긴 합니다. 뭐 그 벌집의 어떤 세로축과 태양의 위치까지 다 고려를 한다고 그래요. 실제로는. 그래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정확하게 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먹이 위치를 표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턴하는 동작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턴하는 동작을 좀 이렇게 빨리 좀 화려하게 할수록 진짜 맛있다 야 빨리 가라 이 뜻입니다. 아 그래. 예. 이걸 알아낸 게 더 신기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한 마리가 아니고 우리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데 보면 네. 벌집 안이 복잡하잖아.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벌한테 표시를 해놔요. 아. 그 연구를 벌을 할 때? 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빨간 점을 찍어놓고 얘 이름은 레드야. 아, 네. 그 레드를 계속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가 어떤 식으로 막 춤을 췄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어디로 날아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걔가 어디 쪽에서 발견되는지 그 무리가 그쪽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계속 했던 거죠. 각자가. 야. 개미는 그나마 따라갈 만한데 벌은 막 우리가 눈으로 추적하기 힘들잖아요. 네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실험 어떻게 설계를 하지?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부러 가상의 먹이들을 탁 갖다 줘놓고, 놔주고. 그렇죠. 거기에 벌을 풀어놓은 다음에 돌아와서 어떤 춤을 추는지 이런 걸 연구할 수도 있는 거죠. 신기한데. 우리나라에도 그 양봉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예. 아. 그래서 이 프리슈라는 교수가 먹이 수집 과정에서 이제 의사소통 과정을 연구했고 이걸로 노벨상을 받은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먹이 수집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과정이 아니고 이제 그 프리슈의 제자가 있습니다. 린다우어라는 박사인데 이분은 이제 프리슈 스승님과 함께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먹이를 찾는 벌들과 달리 좀 지저분하게 진흙이 많이 묻어 있는 벌들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근데 먹이를 찾았으면 이렇게 막 지저분해질 수가 없는데 얘들이 막 진흙투성이가 돼서 돌아다니는 벌들을 발견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의 가설을 세우는데 이 벌들은 먹이를 찾는 벌들이 아니라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어떤 정찰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고요. 네. 실제로 그거에 대한 연구에 돌입해서 1951년경에 이제 꿀벌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이 정찰대들을 활용해서 민주적인 토론 과정을 거친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이게 1950년대의 일이었는데 사실 이 이후에 좀 많이 끊겼던 것 같아요. 꿀벌에 대한 연구가. 그러다가 이제 약 20년 후에 이 책의 저자 토마스 실리입니다. 이분은 이제 굉장히 곤충 덕후고 네. 책 속에 소개된 내용으로는 자기가 의대에도 붙었는데 포기하고 곤충학 연구로 갔다. 이게 자기 자랑도 은근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1970년대부터 이 책의 저자인 토마스 실리 박사는 린다우어가 했던 연구를 이제 이어받아서 과연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꿀벌의 의사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기 시작하죠. 린다우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이제 정찰대가 있을 것이다 정도만 얘기했는데 그 실험을 해서 발견했어요. 밝혀내고 실제로 정찰대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새로운 집터를 찾아 나간다는 걸 갖다가 이제 밝혀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실험 장비나 이런 게 조악하지 않습니까? 네. 일일이 노트로 기록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 승리였을 것 같은데 토마스 실리는 이제 영상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일이 그 사진을 다 찍어놓고 뭐 슬로우 비디오 촬영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더 심도 있게 컴퓨터까지 활용해서 연구를 시작했던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집터가 아까 얘기했었던 새로운 여왕벌이 만들어지고 이제 분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새로운 여왕벌한테 집을 양보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원래 여왕벌이 떠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무리가 한 무리가 떠나가요.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주변에 애들한테 이제 페로몬을 묻혀요.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가자. 너희들은 내가 찜했으니까 나를 따르라. 해서 나와가지고 날아가면서 어디 찾아야 되잖아요. 근처에 이제 적합한 위치를. 그때 이제 한 군데 모여 있다가 사방에 쫙 펼쳐져 갖고 어디가 좋을지 새로운 집터가 어딜지 찾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그걸 보고를 해요. 내가 찾은 집터가 이 정도로 좋더라. 네.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어떤 민주적인 절차가 나타난다는 거고. 헐 진짜? 네, 그걸 못 찾게 되면은 자칫하면 그 무리는 다 죽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 사장님께서 이 꿀벌의 어떤 우수성을 사실은 의심하시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굉장히 불쾌합니다, 전 지금. 그렇군요. 네, 우리 인류의 희망인데 이분들이 전생에
꿀벌이었나? 제가 근데 이거를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경찰대가 파견해서 정보를 그냥 얘네들 수집해오는 걸 수 있잖아요. 근데 결정은 얘네들이 투표권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왕벌이 내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걸 들어보시면 예. 이 투표권이 있어요. 예, 우리가 투표에서 결정돼요. 여러분들 저희 네. 모두 우리 자연에 대해서 경외감을 좀 갖도록 합시다. 인간의 하찮은 지식으로 재단하지 마시고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어떤 핵심 주제는 꿀벌들이 어떤 새로운 집터를 보금자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민주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유일한 것이 집터를 찾는 과정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야? 뭐 그 외에도 생활사 자체를 보면은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왕벌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여왕벌이 모든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잖아요. 네. 예. 실제로 여왕벌은 손가락 까딱 안 해. 일을 안 해요. 실제로 그렇죠. 그 일벌들이 전부 다 먹이고 모든 치장까지 다 해주거든요. 대신에 여왕벌도 거의 알 낳는 노예인 거예요. 계속 알만 낳고 있고 그러다가 알 낳는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얘가 제대로 된 곳에 이제 집을 돌아다니면서 알을 구멍에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것 같다 하면 또 죽임을 당해요. 그렇죠. 일벌들한테. 네. 이런 개념들 이게 뭐 죽임을 당하는 게 민주적인지 뭘 떠나서 아주 민주적인 거죠. 여왕벌이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마요. 없애버리던가 교체를 해야죠. 그렇죠. 여왕벌이요? 일벌들이. 어쨌든 그 꿀벌에 대한 이해를 좀 기초 상식부터 좀 짚어나가야지 네네. 이 꿀벌의 민주적 과정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 네. 꿀벌에 대해서 독실님께서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여왕벌 얘기부터 해보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왕벌은 통치자가 아닙니다. 사실상 알을 낳는 노예입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가 여왕- 이제 여왕이라고 붙여놨을 그렇죠. 뿐이지.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지금 우리 사회도 어떤 여왕님께서 명령을 예? 하더라 하시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쫙 뽑히지 않습니까? 아, 예. 여왕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몸집이 굉장히 크고요. 그 평소에 수행원들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10마리 정도의 일벌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계속 닦아주고 먹이도 주고 뭐 이렇게 귀하게 보살펴 주는데 여왕벌의 가장 큰 역할은 역시 알을 낳는 거고요. 하루에 약 1,500여 개의 알을 낳습니다. 우와. 하루에? 예, 한창 때. 한참. 겨울 끝나고 봄부터 한 초여름 정도까지가 가장 많이 낳는 때인데 이때 한 15만 개 정도를 낳는다 그래요. 한 시즌에. 알 낳는 기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 정도를 보통 평균적으로 사는데요. 그 뭡니까? 대통령 임기보다 좀 짧은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 수명 동안 그 약 50만 개의 알을 낳는다라고 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여왕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뒤쯤에 이제 짝짓기 비행이라는 걸 합니다. 태어나고세요? 예. 그래서 짝짓기 비행 동안 이제 수컷들을 맞이를 하는데요. 그때 약 10에서 20마리 정도랑 이제 짝짓기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 한 번의 짝짓기 비행만 가지고 500만 마리의 정자를 구한다고 합니다. 아, 이게 이제 약간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일단 전부 여왕벌이 낳는 애들이 혼자서도 천연 생식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수태고지 같은 건가요? 계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 것처럼 예. 얘가 낳는 알에서 유정란의 경우에만 이제 암컷이 되는 거고 일벌들은 전부 다 암컷이에요. 그런데 얘가 짝짓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 이때는 정자를 몸속에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런 애도 알을 낳고 그게 이게 부활하거든요. 우와. 그때는 수펄이 나타나요. 뻘이 대박.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암컷을 낳는 것들이 있고 암컷을 낳아서 일벌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말하자면 공주를 낳아가지고 새로운 여왕벌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지금 강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거는 새로운 여왕벌이 나타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그 짝짓기 비행을 한다고 했는데 하죠. 일벌이 되는 거냐 아니면 새로운 여왕벌이 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처음부터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그 여왕벌이 될 공주벌들이 전부 다 공주벌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태어난 공주벌이 다른 애들을 싹 죽여요. 못 태어나게. 그래서 이것도 조절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짝짓기 비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적절한 그렇죠. 군집이 만들어지고 새로 이제 분가를 해야 될 상황이 됐다. 그럴 때는 이제 새로운 여왕벌이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부화하게 된 그 공주벌이 말하자면 짝짓기 비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짝짓기 비행 후에 약 500만 마리의 정자들을 항상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꺼내서 안전하게 이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짝짓기 비행은 그러면은 그 일생 동안 한 번 하는 건가요? 일생 동안 한 번 하고 들어와서 이제 정자들을 보관해 놓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암컷
볕이 필요할 때는 정자를 써서 알을 낳고요. 약 5%의 비율로 정자를 쓰지 않고 수컷들만 낳기도 합니다. 비수정란의 비율이 약 5% 정도 되는데 걔네들이 이제 수컷으로 태어나는데 아까 독실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이 이제 금수저 얘기죠. 금수저, 흑수저가 사실은 네. 자연에도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위대한 신비 아닙니까? 신비하구만. 그래서 사실은 그 유충은 똑같다고 그래요. 일벌로 가느냐, 여왕벌로 가느냐, 유충 자체는 똑같은데 네. 먹는 게 다릅니다. 이름부터 멋있네. 예, 로얄 젤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얄 젤리요. 예, 그래서 여왕벌이 이제 여왕으로 키울 애들은 따로 아주 귀한 보금자리를 딱 놔줘요. 아, 낳을 때. 그렇죠. 아예 따로 있어요. 그 퀸셀이라고 해서 거기 여왕을 키우는 방이 따로 있어서 왕대. 거기에 이제 공주님들을 얘네들은 공주님이야, 너희들은 금수저야라고 이렇게 딱 써주는 거죠. 금수저들은 그 주변에 있는 일벌들이 이제 금수저답게 키워줍니다. 예. 그래서 로얄 젤리라고 해서 모든 영양소가 응축되어 있는.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로얄 젤리? 옛날에 막 유행했었잖아요. 어. 건강에 좋다고. 어른들 그래요. 막 드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 로얄 젤리를 원래 이제 모든 유충들한테 공급을 해주긴 하는데 초반에. 초반에는 다 주다가 3일 정도. 흑수저들은 중간에 끊어버려. 아, 니들은 흙이나 파먹어라. 그렇구만. 예, 꽃이나 따먹어! 그렇죠. 하지만 여왕으로 키울 애들은 로얄 젤리를 아낌없이 공급받으면서 튼튼한 여왕벌로 자라게 됩니다. 오. 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일벌들이 사실은 모두 암컷인데요. 수명은 한 45일 정도, 여름에는 정도고 겨울엔 좀 활동이 없는 겨울에는 한 6개월까지도 산다고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는 한 마리의 여왕벌이 낳은 딸들입니다, 다. 이 일벌들의 특징은 평생 흑수저. 다행히 정규직입니다, 그래도. 아, 그렇군요. 네, 다행히 정규직이긴 한데 온갖 허드렛 일은 다 도맡고 있죠. 그래서 먹이를 찾는다거나 먹이를 구해오는 일에서부터 꿀을 이렇게 숙성시키는 역할이라던가 주변을 정찰하고 경계하고 심지어 전투까지 담당하죠. 예, 그래서 꿀벌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침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축창을 대신할 수 있는 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찌른 다음에 내장이 빠져서 죽는 거라며. 그렇죠. 사람의 경우엔 그런데 또 자기 천적들한테는 그렇지 않대요. 얘 껍질이 좀 단단한 다른 곤충들한테는 네. 침을 꽂았다가 뺏는 게 가능한데 사람은 이게 피부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딱딱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꼽은 다음에 빼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장이 빠져나오는 거지. 곤충끼리 싸울 때는 상관이 없고 여러 번 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야, 신기한데? 그렇죠. 어쨌든 알이나 유충을 보살피는 업무, 이제 육아 업무죠. 그리고 그 밀랍으로 벌집을 공사한다거나 수리한다거나 환기한다거나 청소 뭐 온갖 걸 다 해요, 애들이. 진정한 흑수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꿀벌 사회에서 사실은 가장 꿀을 빠는 놈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벌들은 사실은 꿀을 빠는 사람들은 아니, 꿀을 빨긴 빠는데 빨죠. 꿀 빠네. 빨았다 평생- 토하지. 근데. 그렇죠. 근데 진정한 꿀 빠는 직업이 바로 수컷. 수컷들이죠. 아. 전체 알 가운데 5% 미만인데요. 아들들, 수컷들인데 이놈의 아들들이 쓸모가 네. 없어. 아, 근데 불쌍해. 아시죠? 다 쓸모가 없는 놈들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힘은 되게 셉니다. 왜냐하면 여왕벌을 쫓아가서 수정시킬 수 있도록 비행 근육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등치도 좀 커요. 하지만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없어.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어머님들 집에 가시면 이제 예. 퇴근하신 아버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주말에 아버님. 그래서 빈둥빈둥 놀면서 일벌들이 모아놓은 꿀을 축내고 그리고 가끔가다 먹이 좀 달라고 구걸하기도 한답니다. 먹이를 줘라. 야, 좀 먹이 좀 줘. 그래?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자기가 꿀을 빠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일벌들이 갖고 온 거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침도 없고. 평소에는 거기서 빈둥빈둥 계속 있어요. 있다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야? 오직 여왕벌과 짝짓기하러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수컷들은. 그래서 사실 태어난 후 한 12일쯤 지나면 이미 성적으로 굉장히 성숙해진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정신없이 클럽을 쫓아다닙니다. 둥가 하는 예, 숯벌들이 따로 모이는 어떤 운집 구역 같은 게 있대요. 예, 클럽이 같은 아니네. 데. 그 모여가지고. 동네 벌들이 잘 나가는 벌들이 다 모이는 데가 있어. 그렇구나. 예, 숯벌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여왕벌이 한 마리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죽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요번 여왕벌님 멋있지 않냐? 막 그러죠. 장난 아니지. 진짜. 그래서 여왕벌이 딱 나타나면 집단으로 레이스를 펼쳐서 우승자가 이제 수정을 하고 죽죠.
과정이 너무 예, 좀 슬프죠. 슬프다. 슬퍼. 예. 하지만 어쨌든 그 개인적으로도 거의 가장 폭발해 죽어요. 예. 여왕벌한테 이제 여왕벌의 생식기에다가 이제 자기 생식기를 꽂아 넣거든요. 네. 그 순간에 여왕벌이 확 힘을 줘요. 네. 그럼 그 생식기가 끊어지면서 헐. 바로 직사해요. 좀 어. 비극적이죠. 정말요? 예. 잔인해요. 예. 몸이 터지는다는 경우도 있고 아예. 몸이 터져 왜? 그 압력이 확 해가지고 벌침 아래쪽에 뺄 때 내장 빠져나오는 네. 것처럼 이렇게 생식기를 안으로 꽂아 넣은 상황에서 갑자기 힘을 탁 주니까 그 부분이 팍 하고 이제 끊어지는데 잘못하면 몸 전체가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근데 슈퍼들은 여왕벌이랑만 짝짓기 해요? 다른 일벌 암컷들이랑은 짝짓기 안 그걸 해요? 안 해요. 네. 그 암컷이 꿀벌 사회에서는 아직 네네. 그 동성 결혼까지는 허용이 안 돼 있어서 그렇군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제 그 여왕벌이 없어진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면 이상한 상황이 됐잖아요. 원래 여왕벌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없으니까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일벌들이 아까 다 암컷이라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알을 낳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오. 걔가 낳는 알은 전부 다 수정을 못했으니까 전부 다 걔네들이죠. 그쵸. 수컷이죠. 아, 그리고 그러니까- 수컷이 그러면 일벌이랑 할 수 있냐 하면은 그 교미를 안 하죠. 음. 그러니까 네. 걔네들은 문제가 수컷은 생기고. 어디까지나 계속 여왕벌만. 일벌들 중 일부가 여왕벌로 이렇게 음. 다시 추대되는 경우도 간혹. 간혹 있다고는 네, 하는데 음. 이제 생식 능력이 훨씬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종을 먹었어요. 수저가 금수저 돼봤자 별거 없는 겁니다. 야, 수펄들 좀 잘해줘야겠다. 장난해 진짜. 아니 잘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너무 잔인하다니까. 그렇게 죽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애 생식기가 이제 시체가 박혀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수펄이 그거를 입으로 뽑아내고 자기 걸 꽂아놓고 자기 또 뻥하고 터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죽어가요. 근데 이제 짝짓기를 헐. 못하면 또 집에 돌아와서 놀아요. 야, 그게 낫겠다. 근데 설렁설렁 쫓아갔다가 쟤다 죽었네. 그다음에 다 쫓겨나서 돌아왔어. 죽어요 다. 집에서 계속 놀게 해주는 게 아니고 짝짓기 끝났는데 계속 집에 있다. 그럼 이제 일벌들 다 쫓아내서 죽여요 또. 불쌍하다. 하여튼 뭐 이런 어떤 비극적인 좀 운명에 놀게 최 해줘. 사장님께서 지금 자연의 신비에 점점 빠져들고 계신 것 아, 같아요. 그렇네. 예. 어쨌든 이런 벌들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 벌들한테 가장 큰 위협이 뭘까요? 장수말벌. 말벌. 여왕벌 죽는 거. 그것도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여왕벌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임의적으로 빼가지고 죽이면 그럼 거기는 혼돈 상태에 빠지겠네?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응. 그 공주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있었으면 얼른 따로 추대하기로 키우죠. 하고. 예. 만약 인간이 그냥 임의적으로 공주까지 그냥 다 죽이면? 그럼 그 집단은 거의 사라져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일벌들이 자기가 번식하는 과정에서 수펄들을 만들어내고 수펄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점점 늘어나면 그 사회는 이제 망가져요. 그렇군요. 이제 그 집단은 그 집단은 망할 확률이 없어지죠. 높아지죠. 아, 예, 100% 망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는데 예, 어쨌든 여왕을 추대하려고는 합니다. 어떤 다른 일벌을 하나 추대를 하던가 이렇게 해서.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성질을 이용해 갖고 양봉업자가 그쵸. 여왕벌을 일부러 죽이고 옆에서 새로운 어떤 그 아직 처녀 그 여왕벌을 여기 넣어주면 아직 그 결혼 비행을 하지 않은 네. 공주벌을 넣어주게 되면 걔를 또 여왕벌로 추대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죠. 양봉업자니까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어. 음. 신이야 걔네. 양봉업자가 신이구나. 거기서는. 네. 어쨌든 이 여왕벌이 죽는 게 큰 위협이긴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위협이 있습니다. 뭘까요? 장수말벌 아니에요? 아기곰 푸. 곰? 아, 꿀 가져간 애들? 아, 집을 부시는 애들이요? 네, 푸 곰도 있고요. 장수말벌도 왜냐하면 거의 그 꿀벌 학살자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한 명이 혈혈단신으로 쳐들어가서 2만 마리를 예, 죽인다. 다 박살내고 뭐 이 정도. 말벌이요? 예, 장수말벌 한 마리.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는데 이런 일단 천적들이 있고요. 하지만 천적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왠지 인간일 것 같아. 그런데 인간이 나와요. 인간은 오히려 친구 아닙니까? 아, 나 그 뭔지 알겠다. 도와주죠. 예. 그 환경 호르몬 아닙니까? 환경 호르몬이라기보다는 그냥 겨울을 무서워합니다. 애들은. 겨울. 겨울 나는 게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꿀벌들이 어느 정도 10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거의 얼어 죽는 상태가 된다고 그래요. 영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죽는 거고. 아, 네, 그래. 그래서 겨울을 성공적으로 내는 것이 사실 꿀벌 집단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단 벌집 속으로 다 들어가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마치 농구공처럼. 그래? 예, 커다란 농구공처럼 똘똘 뭉쳐 있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온도를 유지해야 되냐면 표면에 가깝게 있는 꿀벌들이 미세하게 날개의 근육을 부르르 떨어가지고 온도를 발생시킵니다. 열을 마찰열. 만들죠. 열을 쭉 내면서 그 결과 표면이 이제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온도인 한
10도에서 15도 정도로 유지가 되고 그 밑에는 자기들끼리 뭉쳐 있으니까 이제 훨씬 따뜻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약 33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요. 겨울에도. 예. 그러면 그 33도의 온도가 뭐냐면 그 벌의 유충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온도입니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뭉쳐 있는 거고, 근데 다 뭉쳐 있다가 보니까 사실 밖으로 뭐 먹이 구하러 나가는 것도 불가능하죠. 또 춥기도 하고 하니까. 겨울잠은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아, 깊은 명상에. 예, 깊은 명상에 빠져서 일부 표층에 있는 벌들은 부르르 떨면서 이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교대도 해주나요? 예, 교대도 아니라? 해주고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펭귄이랑 비슷하네요. 펭귄들도 펭귄들도 교대하다며. 한 번씩 교대하면서 뭉쳐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르 떠는 꿀벌들을 위해서 겨울 동안 에너지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한 꿀벌 집단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약 20kg 정도의 꿀이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야. 그래서 꿀벌 하면 일벌이 하면 부지런하면 대명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미친 듯이 일하는 흑수저의 어떤 대명사인데 20kg의 꿀을 저장하려면 일벌들이 약 100만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한 마리가 하려면 100만 네, 한 마리가 번이고, 하려면 100만 번을 만 왔다 마리가 갔다 한다고 왔다 하면은 갔다 좀 갔다 몇 아, 번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kg 정도의 꿀을 갖다가 이제 육각형의 벌집에 저장하려면 또 벌집도 한 18리터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래요. 18리터. 예, 부피가. 굉장히 크네. 예. 그래서 꿀벌들한테는 이 겨울을 안정적으로 날 수 있는 어떤 부동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과제입니다. 실제로 양봉업자들이 이제 꿀을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얘네가 애써서 모은 꽃가루를 한 거를. 네. 그다음에 얘는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설탕물을 이제 근처에 그렇죠. 놔둬가지고. 네, 노동자들이니까. 네, 설탕물을 가지고 이제 자기 또 하게 하시고. 요거나 먹고 살아라.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막 설탕물을 탄 꿀은 가짜 꿀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뭐 TV 프로그램에서 고발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그 꽃가루가 아니다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꽃에서 따야 되는 건데 꿀물을 얘가 퍼갖고 가져가고 이제 하면은 문제가 되겠죠. 그 네. 꿀만의 독특한 그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일단 인공적으로 만든 거니까 네. 자연산이 아니니까 양식이냐 자연산이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꿀 자체도 사실 꽃에 있는 꽃가루라든가 아까 그 꽃에 있는 설탕을 자기가 먹었다가 토해낸 거예요. 그럼 성분 자체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말도 안 돼. 꿀이 그렇게 맛있는데. 근데 꿀을 꿀되게 하는 거를 당은지 성분을 가지고서 이거는 사실 90% 이상이 설탕을 분해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설탕을 분해할 저는 때 포도당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당이거든요. 꿀을 먹겠습니다. 그건 당연하지. 근데 네. 이제 그 과당이랑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설탕을 그냥 분해한 것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긴 하죠. 꿀을 꿀되게 하는 건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그 향긋한 것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으니까. 먹고 싶네요. 근데 꿀이 몸에 좋나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전에 뭐 꿀은 진짜? 살이 안 찐다느니 뭐 진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설탕보다 뭐 흔히 알려진 것보다는 그러니까 마치 꿀이 굉장한 명약처럼 약간 여겨지는 그쵸. 인식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 속 안 정도는 좋아도 아니다. 타서 먹고 겨울에 한 스푼 마시게 되면 뭐 저쪽 감기에 어쩌고. 근데 이제 꿀 안에 뭐 프로폴리스 성분도 약간은 있을 맞아,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제 항산화제라든가 이런 성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꿀은 뭐 살이 안 찐다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설탕 대신에 꿀을 집어넣어 먹으면 괜찮다느니 뭐 그건 당이 안 오른다.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그런 같아요. 건 아니에요. 아니면 뭐 술 막 아버지들이나 어른들 많이 드시고 오시면 아침에 막 어른들이 꿀물. 꿀물 맞다, 타잖아요. 꿀물이 건강에 좋다기보다 그러니까 설탕물 타서 마셔도 좋겠죠. 당연히. 당이니까. 진짜? 그렇지. 그냥 당분만 섭취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좋은 이제, 게 들었는데 미량이다라는 미량인 거야. 거고 그 미량이 사실은 좋은 성분일 거예요. 당연히 비타민 C도 굉장히 미량이지만 좋은 성분이잖아요. 근데 네네. 꿀의 주요 성분은 설탕을 분해한 거랑 거의 비슷하다. 근데 그 외의 것들이 사실 꿀의 핵심인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꿀 그렇게 좋아할 건 아니구나. 그리고 아까 그 일벌들이 푸르르 떨어가지고 이제 온도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일벌은 그게 50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최대 막 50도까지 근육을 움직여갖고 열을 내는 걸로. 근데 또 장수말벌이 열에 약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꿀벌이 장수말벌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갖고 장수말벌을 꿀벌들이 전부 다 둘러싸. 특공대가 그다음에 막 부르르 떨어가지고 내부 온도를 40도 이상으로 올리면 장수말벌은 그 온도를 못 버티고 죽거든요. 꿀벌은 살아남고 그걸 하기 위해서 장수말벌 한 마리 죽이려면 꿀벌이 거의 5,000마리에서 10,000마리 정도가 희생을 해야 가능한 걸로 어마어마하네. 여기 또 다른 어떤 아티클들을 보면은 뭐 3만 마리 이상이 되는 애들이 장수말벌 10마리를 힘들게 퇴치할 수 있다. 할 수도 있다.
그 말은 장수말벌은 진짜. 대단한데. 장수말벌 정말 무서워요. 시골에서 일하시다가도 많이 쏘이시잖아요. 저도 막 봤는데 정말 무서워요. 새 같죠. 새가 네네, 날아가는 그 것 같이. 소리가 귀에 막 고막을 때려 웅 하고서 지나가는데 그래요? 그리고 장수말벌 집들이 있으면 그걸 개인이 제거 못하고 어. 이제 연락하면 이제 제거하러 와주세요. 그래도. 119. 벌들이 네네. 원래 육식으로 진화한 놈들이 있고 이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꿀벌은 초식, 예, 야, 초식 동물로 지원하는 육식을 애들이죠. 하는 벌들도 있는 거예요. 예. 장수말벌은 육식을 하는 애들이야? 그렇죠. 굉장히 아, 그래? 무서운 사냥꾼이죠. 뭘 먹어요? 너. 어쩐지 근데 집 밖에 장수말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장수말벌 사회도 똑같은 거죠. 근데 구조는 아니, 운영- 완전히 달라요. 아, 얘들은 꿀벌 사회랑 달라요? 사냥하는 애들은 개인 플레이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아 그래? 개인 플레이하는 벌들이고. 아예 다르구나 약간 사회 아테네와 체제가. 스파르타 같은 관계인가요? 그런가요? 그 실제 꿀벌 그 집은 음. 눈에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이제 겉에 나와 있는 집들은 사실 좋은 집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흔히 눈에 보이는 집들 있잖아요. 꿀벌 집, 벌집 하면 막 처마 같은 데 가끔 매달려 맞아. 있고 이런데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서식처예요. 여러 꿀벌 건 입장에서는. 죽어갔구나. 네, 제일 좋은 건 이제 아파트죠. 아파트? 꿀벌 네, 아파트? 꿀벌 아파트, 즉 나무입니다. 나무 안에 구멍이 있는 나무들을 찾아다니면 돼요, 애들이. 그래서 푸가 항상 그렇죠. 나무에서 구멍에 꿀을 있는. 푸죠. 아. 그렇죠? 그 장면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에 뽕 구멍 뚫어져 있는 입구가 있고 그 안에 약간 비어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안에가 뭐 병충해 때문에 파먹고 이런 나무들. 그게 최적화된 집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겨울을 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어쨌든 그 겨울이 끝나면 근데 이 급격하게 꿀벌 유충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늦봄쯤에는 약 2만에서 3만 마리의 일벌들이 꽉 차가지고 막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이제 여왕벌이 새로운 퀸들을 한 10마리 정도의 유충을 쭉 낳아놔요. 그래서 분가하는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행사가 이 그 전문 용어로 분봉이라고 해요. 분봉. 아, 그러니까 꿀벌 사회를 이해하는 굉장히 큰 이벤트고요. 꿀벌 사회가 이제 세력 확장을 위해서 여왕벌과 함께 일정 수의 일벌들이 때로 이주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꿀벌 무리 가운데 약 3분의 2 가량 이주 준비를 하면서 이때 일벌들의 특징이 이제 배 터지게 먹습니다. 한참 동안 날아가서 일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한다 그래요. 날아갈 벌들은.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왕벌을 갖다가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쫓아내야 되거든 얘를. 그러다 보니까 막 그 여왕벌의 체중이 한 20% 정도 감소를 해가지고 오히려 비행에 최적화된대요. 뒤룩뒤룩 살쪄 있다가. 신기하네. 그래서 약 그 때가 되면 약 10,000마리의 벌들이 10m에서 20m 되는 어떤 벌떼 구름을 형성하면서 10m에서 20m. 예, 장관을 이루면서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예, 한 번도 저도 본 적은 없는데 하늘로 붕 하고 올라가서 일단 쫓겨났기 때문에 한 며칠 동안 노숙을 해요. 길거리에서. 집이 완성된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닙니다. 먼저 떠나는군요. 먼저 나가서 찾는데 그중에 일단 뭐 비나 이런 걸 피해야 되기 때문에 나무 밑이나 이런 데 수만 마리가 또 붙어서 노숙을 합니다. 장관이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 노숙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수백 마리의 정찰대가 바쁘게 돌아다니는데요. 이 정찰대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최적의 장소가 어딘지를 탐색하고 돌아오는 거죠. 예, 돌아와서 또 춤을 통해서 이런저런 후보지들이 있다는 걸 동지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며칠 동안 격렬한 토론을 춤을 통해서 펼치게 되는데 이 토론이 끝나고 이주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여왕벌이 그 아까 얘기했던 짝짓기 비행을 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여왕이 그렇죠.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짝짓기 비행을 해서 새로운 아.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한 무리가 떨어져 나가면 그 다음 이제 뉴 여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뉴 여왕도 또 그 일벌이 충분히 남아 있으면 또 다시 날아가요. 2차 봉분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분가 과정을 여러 번 한다고 그래요. 2번, 3번 정도 하다가 하나의 그쵸. 원래 집에서부터 여러 번 나간다. 그러다가 이제 일벌이 이제 충분한 숫자가 안 남게 되면 그때 남은 여왕이 나머지 잠들어 있는 여왕들을 다 죽입니다. 자매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그 둥지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새로운 그 자매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일벌들이 막아요. 아직 죽이지 마라. 걔는 본능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거고 일벌들은 아직 너 좀 이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분가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갖고 못하게 막고 자기가 분가 안 하려고 자꾸 죽이나 보다. 자기가 이제 유일하게 있으려고 이제 경쟁 상대가 있으면 안 되고 다 같이 죽는 길이니까. 근데 저는 이거 볼 때 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도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성숙하기 시작할 때 예. 난자를 이미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성숙하기 시작할 때 호르몬의 영향으로 난소에서 난자가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는 아직 미성숙 난자들 있잖아요. 성숙하기 시작해요. 예. 그러다가 하나가 그러니까 전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기로 따지자면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런 식으로 다 이게 등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숙의 단계에 들어선 애가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해갖고 다른 애들의 성숙을 막아요. 그런 걸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태어난 애가 다른 경쟁이 될 만한 애들을 이제 말하자면 억누르고 죽이는 거잖아요. 좀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근데 일벌이 막는 것도 신기하다. 그걸 왜 막어? 막는 거지. 본능적으로. 필요 없으니까. 얘 죽일 필요가 없으니까. 왜냐면 또 본붕을 하면 되니까. 예, 또 분가를 해라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기존에 있던 여왕이 본가에서 떠날 때 있잖아요. 새로운 여왕한테 자리에 물려주고 네. 이 떠나는 무리들은 자발적으로 떠나는 거야 아니면 축출당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페로몬 묻힌다고 했잖아요. 페로몬을 묻혀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추종하면서요? 근데 그게 이제 얘의 내적 세계가 꿀벌과 인터뷰를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적 세계를 네. 몰라서. 왜 추종일까 왜 아닐까 이사를 모르겠어요.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 저희 그 새로 분양받았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예, 아직 모르죠. 그 어떤 혹시 페로몬 묻히면서 약간 성적으로 끌렸겠지. 그러니까 아니지. 아니지 암컷인데? 그거는 뭐 성적으로 끌리는 게 아니라 그냥 끌린 거지. 그냥 어쨌든 끌렸다. 어떤 꿀벌들이 이주하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제가 뭐 찾아보진 못했어요. 예, 뭐 아마 연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내적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페로몬을 내적 세계 생각하지 발라지는 마. 순간 걔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왠지 가고 싶어 같이 가고 싶어. 사람도 비슷하다는 얘기를 인간이랑 하잖아요. 똑같은 것 같네요. 인간도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그치. 뭐 왠지 냄새로, 결혼하고 싶어. 페로몬으로. 그 페로몬에 이제 뭐 월 수익 300 보장, 그런 것도 왠지 붙어있고. 그런 정보가 분당 들어있어. 평촌 월 300 보장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네. 개인 공간 원으로. 그렇지. 일단 지금까지 꿀벌에 대한 아주 기초 상식들을 쭉 점검을 해봤는데요. 되게 재밌네요. 이게 정치 얘기는 언제 나옵니까?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분가해 나온 꿀벌들이 이상적인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2부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네. 잠깐 쉰 다음에 그러면 꿀벌의 정치 얘기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쉬시죠.